계시고 네, KBS 인재경영연구소 우리 소장님이신 김병철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뜨겁네요. 우리 장현 씨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요.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방우정 선생님은 김재동 때문에 먹고 산다는데 저는 장현 씨 때문에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방우정 선생님이 김재동 때문에 먹고 사는 이유는 김재동이 대상 받으면서 저를 이 자리에서 있게 해주신 방우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어 1위하고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삼성에도 강의 다니고 이런 분이 됐어요. 장현 씨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상 받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아, 첫 번째 스승이 있어요. 그럼 두 명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해야죠, 당연히. 네, 약속 받았습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이주일 계속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행동이 가장 쉬우면서 돈도 안 들고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왕자 중에서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죠? 이 글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가를 알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이 아니랍니다. 제가 어린 왕자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없어요. 그래서 출처를 찾아냈어요. 사실은 문지영 작가가 쓴 소금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 말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좀 인터넷에 또 그런 말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경우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두 가지 행동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고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화이자라고 읽습니다. 화이자. 제약회사 화이자. 화이자가 많은 회사인지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약회사라고. 근데 이 화이자라는 회사의 핵심 제품이 뭡니까? 약품이라고 하는 거 맞겠죠? 핵심 약품이 뭡니까? 이겁니다. 비아그라라고 들어보셨죠?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뭐 정력제처럼 생각하시는데 비아그라는 정력제가 아니고요. 협심증 치료하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효과가 더 있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된 약입니다.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포르노 감독들이래요. 원할 때 언제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이 비아그라라는 말 뜻만 봐도 이런 뜻이래요. 이 비거 더하기 나야가라인데 비거라는 말은 정력이라는 뜻이고 나야가라는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폭포만큼 센 정력이라는 뜻이 비아그라라는 뜻이랍니다. 아무튼 이 유명한 회사, 이 약품을 만든 회사가 화이자라는 회사인데 이 화이자라는 회사의 2010년도까지 CEO가 누구였냐 하면 이 제프 캔들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업은 뭔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정말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왜 한때는 IT 사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근데 강의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방금 우리 장현 씨가 했다시피 앞으로도 또 다른 위기가 오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예를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돈 되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그렇게 돈 되는 일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평생 돈은 잘 못 벌고 어때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걸 항상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고객의 말을 듣는 거, 직원의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분은 습관처럼 매일 목표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머니에 이 1센트짜리 동전을 10개를 넣어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완벽하게 열심히 들었다라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센트짜리를 왼쪽 주머니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개 모두 퇴근했을 때 10개 모두 동전 10개가 왼쪽 주머니로 옮겨지고 나면 자기 자신한테 100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분이 하루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표가 바로 1센트짜리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몽땅 왼쪽으로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맥도날드나 지이나 이 화이자 같은 위기에 빠진 회사들을 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열심히 듣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들어주니까 회사가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가 단체 사진 딱 찍으면 받자마자 뭐 찾습니까? 자기 얼굴 찾습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한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관심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죠. 그래서 혼자 1시간 떠드는 사람한테 1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말은 자기 혼자 다 해놓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청만큼 돈 안 들이고 쉽게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얻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도 좀 레벨이 있죠. 5개 정도 레벨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레벨은 이 배우자 경청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경청이 뭐예요? 여보 부르면 대꾸도 안 하죠. 밥 먹어 그러면 TV 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배우자 경청이라고 해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건 이제 배우자 경청이라고 해요. 가장 낮은 수준의 듣기. 그 다음 높은 수준이 뭐냐면 소극적 듣기예요. 이 소극적 듣기는 뭐냐면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해놓고 뭐라 했는지 몰라요. 이 소극적 듣기. 그 다음 좀 높은 단계가 뭐냐면 적극적 듣기예요. 적극적 듣기는 그 하는 말을 사실대로 다 듣고 분석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파마했는데 어때? 노랗게 물들였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빨간색이 더 낫겠어. 이런 게 적극적 듣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빨간색이 더 낫겠다는 말 듣고 싶었겠습니까 혹시? 아니죠. 옷 샀는데 나 어때? 여자분들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거나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꼭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꼭 부정적으로 물어봅니다.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파마를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안 이쁘지? 내가 잠깐 졸았더니 말이야 이 머리 이렇게 해놨어. 너무 볶은 것 같지? 막 이래요. 근데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 실제로 남편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볶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여자분들이 맞다고 인정합니까? 성질냅니까? 성질 팍 냅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묻기는 왜 묻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성들은 꼭 있잖아요. 반대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뭐 이렇게 뭘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원래 그 말 한번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 옷 같은 것도 사고 나면 앞에 와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짤리 색깔이 별로니 바꿔야 되겠니?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많은데 예쁘다 해봐 이 뜻이잖아요. 남편들은 뭐라고 이거다고 거다 대고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옷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2박 3일 투자했고 백화점 3군데 갔고 마음에 드는 거 집어넣고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사도 되겠는 허락 받고 그래가지고 겨우 산 건데 그걸 바꾸러 가면 절대로 못 바꾸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경청 단계는 이 정도 단계고 더 훌륭한 단계는 뭐예요?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이 뭐예요? 예쁘다 캐라 이 말이네 하고 예쁘다 해주는 거예요. 이 공감적 경청. 그보다 높은 단계의 경청은 뭐냐면 맥락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맥락적 경청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 기분, 감정
그 다음에 말해가 대답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듣는 경청.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경청은 뭡니까 사실? 이 맥락적 경청이 사실은 경청이고 나머지는 사실 경청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듣는 거죠. 어쨌거나 이 맥락적 경청만 잘해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뭐 여자 직원분들이 헤어핀 하나 바꿔가지고 왔는데 상사가 헤어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 상사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만 잘해도 됩니다. 뭘 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멋있네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나한테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잘해도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맥락적 경청이 실제 경청입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역시 들으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우야, 나랑 친구 해주면 안 돼?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왜냐하면 난 아직 너한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여지는 게 뭔데? 그건 관계를 맺는 일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아직 관계를 안 맺었죠. 안면은 텄지만 관계는 안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지금 너는 수십만 마리의 여우 중에 한 마리의 여우에 불과해. 너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수많은 소년 중에 한 소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너랑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길들여지는 건 어떻게 하면 길들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린왕자가.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길들여지려면 일단 나한테 조금 멀리 떨어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을 하면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신 그냥 지켜봐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곁눈질로 너를 살짝 볼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너는 조금 더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날이 되면 너는 또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똑같이 따라하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가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오면 좋겠어. 네가 10시에 왔다가 4시에 왔다 이러면 내가 헷갈리니까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네가 4시에 늘 4시에 나타나면 난 아마 3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3시 30분쯤 되면 심장이 아마 뜨거워지겠지. 그리고 4시쯤 되면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그러니까 늘 같은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길들여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난 너를 길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난 너무 바빠. 시간이 부족해.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찾아야 될 것도 있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난 널 길들일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지. 그렇지만 상점에서는 친구를 팔지 않아.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진 걸 사기 때문에 관계 맺을 시간이 없고 관계 맺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상점에서는 친구는 팔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의 말대로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우가 가르친 대로 매일 찾아가고 해서 결국 이렇게 길들여졌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린 왕자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해야 되니까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여우가 슬피 웁니다. 너 왜 우는데?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지. 그건 네 탓이잖아. 맞아. 네가 나보고 길들이라고 해서 길들여진 거니까 그런 거잖아. 네 말이 맞아. 그럼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잖아. 그런데 왜 나보고 길들여달라고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겐 밀밭이 있거든. 왜냐하면 이 밀밭 색깔이 뭐냐면 황금빛이죠. 그런데 이 어린 왕자의 머리빛깔이 황금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길들여진 덕분에 지금 네가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밀밭을 볼 때마다 같은 머릿결을 하고 있는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길들여진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꽃 중에 우리가 그 꽃시장에 꽃을 사러 가보면 수없이 예쁜 장미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집에 놓여있는 한 송이 장미보다 어때요? 못하죠. 화분을 사러 가면 수많은 화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마당에 내가 1년 동안 물 주고 키운 화분보다 특별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길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 특별하지가 않죠. 우리가 TV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은 나하고 길들이거나 길들여진 사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있는 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못생겼고 뚱뚱하고 다리도 짧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보면 행복하고 즐겁죠. 그런 것이 여러분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뭐겠습니까? 길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길들여지는 거라잖아요. 관계를 맺는 게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건 같은 말이고.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길들일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이런 말 하죠. 그 인내하는 게 뭡니까? 참고 견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의 시간을 그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화났으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가죠. 뭐 하는 겁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어때요? 슈퍼에 갔다 와야 되죠. 뭐 어디 가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길들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을 얻고 싶긴 한데 내 시간을 쓰기가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처럼 나는 시간이 없어. 너를 길들일 시간이 없어. 그럼 어때요? 친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단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시고 경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정말 쉬운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쉬운 얘기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말 들어봤죠? 정말 뻔한 말 아니에요?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웃 얼굴도 모릅니까?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삽니다. 뻔한 말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